오늘은 대한민국의 반전은, 방향을 바꾸는 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전한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극적 반전 드라마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다인의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당시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하만, 그리고 그 일당을 말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심으로 가득 차서 얼마나 그적개심이 가득 찼든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이런 그 종족 간의 갈등인데요. 하만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옛날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살 때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였었습니다. 바로 그 증오가 지금 여기서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시세로 한 2억 5천만 불 되는 그런 돈을 왕의 금고에 맡겨놓고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악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어명을 받아냅니다. 법을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어떤 법을 만들어내면 왕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앙의 그림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우리 역사책에는 크세스라고 나옵니다. 그 옆에 왼쪽에 왕후 에스더가 보이는데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멸절할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 삼촌 몰드게를 통해서 듣게 되죠. 몰드게가 가서 막 이 왕후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이 일을 위해 나서지 않게 되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당하고 왕후 에스더가 그러면 나와 내 시녀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당신과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거의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면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 기뻐하고 에스더의 소청을 듣고 새로운 법을 세우는데, 이 하만과 일당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그날 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랬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됐다고 극적 반전 드라마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을 하실 때 여기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극적 반전 드라마가 일어날 때 그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고 민족이 구출받는 그런 경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홍해 앞에 와서 저들이 이제 멈춘 동안에 뒤에서 바로가 대군을 일으켜서 600개의 그 병거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군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뒤에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대군, 정규군들이 지금 사륙을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동안에 둔 쥐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당시 한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대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풍이 불고 이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이 이제는 보이게 됐습니다.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300만이 지나가니까 남녀노소가 다 있으니까 가축도 있고 뭐 수레도 있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쪽 땅으로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때를 맞춰서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홍해 바닥으로 이제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병거의 이 바퀴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다시 이 바닷물이 다시 그 원 위치로 돌아와서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수장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출애굽기 14장이 담고 있는데요. 몇 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 배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아주 그 위기의 절정으로 지금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거의 완전히 대사륙에 빠뜨릴 만한 그런 그 무서운 사건,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무엇 할 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 드라마.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런 극적인 반전 드라마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극적 반전 드라마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은 위기의 절정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 대한민국에 혹은 여러 세계 각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불시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는 그 진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이제 현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런 일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아주 이 보수 우파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이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전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끝까지 관철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하고 1분 안에 이것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걸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주장했던 CVI들을 그냥 버리고 2005년에 9.19 성명보다 더 떨어진, 더 못한 그런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데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별히 전문가들이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보수 우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느낌과 동시에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책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골수 사업가로, 조금 표현을 낮추면 아주 골수 장사꾼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책가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옳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링컨 같은, 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정책가, 전략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스테이츠먼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는 그랜드 스트래티지, 아주 거대한 그런 그 전략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두고 봐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책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골수 사업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모두 3,600개의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매일 6개씩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가 그 다음날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자꾸만 많아지면서 정책가로서라기보다는 골수 사업가적인 그런 면모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의 6월 13일 날 난 기사입니다. Trump says 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after Kim Jong-un meeting. 이 말은 번역하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 후에 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6월 13일 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 위협이 없습니다. Sleep well tonight. 오늘 밤에 잘 푹 주무십시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10일 후 6월 23일 영국의 더 가디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Trump flips on North Korea. 이 flip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을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동전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 Trump flips on North Korea.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Declaring country still an extraordinary threat. 번역을 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말을 바꾸어서 북한은 여전히 특별한 위협이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백악관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북에 대해서 1년 동안 더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서명할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10일 전에는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 핵 위협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주무십시오 하고 국민들에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위협인데 특별한 위협, extraordinary, 비범한 아주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협이 이제는 없다 하고 여기서는 10일 후에는 특별한 위협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정은에게 I do trust him. 방송에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를 신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사인하는 것은 김정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야기가 이 말과 저 말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를 정책가로 보기보다는 트럼프를 골수 사업가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같은 것이지만 우리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 핵무기의 존재와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10일 전에 더 이상 위협이 없다. 잘 주무십시오. 하던 트럼프의 말과 여기에 말은 이건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이 국가 자살에서 방향을 틀어서 국가를 살리는 그런 길로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전의 열쇠를 가진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국 국민과 트럼프 행정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국민만 살아있고 똑똑하다면 분별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방향이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국민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분별력이 없이 이 세상이 잘 될 것처럼 더 나라가 좋아질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평화가 올 것처럼
곧 평화가 와서 곧 이제 평양에 수학여행을 떠날 것처럼 금강산에 아주 쉽게 즐겁게 나들이를 갈 것처럼 그렇게 한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핵 위협도 느끼지 않고 전혀 전쟁의 어떤 그런 위험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평화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있다. 아주 공정하고 의롭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친북이 하나의 유행인데 친북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한국민,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보수 우파가 트럼프 행정부에 많이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는 완전한 정책가였었습니다. 정말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우리의 신뢰를 아주 산산조각이 되도록 만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낙심되고 그런 보수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반전,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 열쇠를 가진 주체는 한국민, 트럼프 행정부 외에 더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미국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손뼉을 칩니다.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평화협정하자. 비핵화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화협정 만약에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평화로운 땅인데 왜 미군이 여기에 주둔을 하는가. 주한미군 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한국에 시작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점점 더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성적이 불사르고 찢어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갖다 놓고 스프레이 뿌리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에 대한 적개심, 이 반대 감정을 막 불살릴 때 그때 미 대사관 그 앞에서 하겠죠. 미 대사관은 거기에서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미국에 보낼 것입니다. 미국의 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한국 땅에 있어야 돼. 요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리 반미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종전선언하겠다고 지금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TV를 통해서 반미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나 미국 국민들이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참 그 불안한 미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평화협정하면은 다 된다고, 아니 그것이 그런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한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외에 미국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 철수를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미국 의회에서, 특별히 상원에서 인준해 주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고 또 경계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22,000 이하로는 감축시키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법을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실상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그 의원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이 가서 실패할 것이다. 우리 그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북핵 폐기하는 것은 이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80%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너무 잘 됐다고 아주 그렇게 손뼉을 치지만은 뭐 일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일본 국민들도, 일본 이 정부 또 관료들, 일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데 일본 국민들도 또 좋다고 본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 인도 교회의 한 부속 예배당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잠시 우리 사모님이 여기에 일 때문에 왔는데 여기 직원을 만났습니다. 여자 직원인데 하는 말이, 아, 김정은 나이스 가이라고, 굿 가이라고, 아주 김정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도 사람인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김정은이 속이는 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민은 좀 달라요. 미국민은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 성공했는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민 우리가 지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 주사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전향도 했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저들이 전향하는 건 너무 어렵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사파는 어떤 사상이기 넘어서 종교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웹사이트에는 이 한국의 이 주체파, 이걸 주체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주체교가 2천만이 넘는데, 북한 주민들, 이 주체교는 세계의 큰 종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주사파에 한번 빠지면 종교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쳐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민이라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한국민도 역시 그거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지금 김정은이 칭찬하고, 김정은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뒤에서 백악관에서 이 제재 같은 거 서명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I do trust him. 또 한쪽에서는 I do not trust him at all. 이 양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느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양쪽이 다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정책가로서 그 자기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또 원대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삽시간에 이야기를 바꾸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움직여지는 그런 그 장사꾼, 그런 그 사업가, 그런 면모가 많이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저런 사람에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가? 대단히 불안해하고 그러는 한국의 보수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수입니다. 여하간에 미국 의회와 국민이 한국의 보수파와 생각을 많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런 방향을 트는 문제에 확실한 지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의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민간 외교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 또 미국의 두뇌 그룹, 두뇌 집단, think-tank라고 하죠. 또 여론, opinion leader, 여론 주도자들, 언론인들이랑, 그리고 또 기독교의 목사님들.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개월쯤 후에 제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이 격려받을 만한 소식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2개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미국 의회와 미국민들 여론을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고 또 노력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쟁,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선각자고 또 리더였던 한국의 최초의 보수 우파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박사를 따라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벌써 이 30, 40년대부터 외교를 해야 된다. 특별히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고 또 그분이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다가 실제로 전쟁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책을 많이 사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선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때 박용만 지도자는 무력을 그리고 안창호 지도자는 자강을 말했을 때 이승만 박사는 외교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승만 후예들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해야 할 일은 미 의회와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세계의 다른 언론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이 비핵화 사기 현상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에 도취해 있습니다. 곧 평화가 올 것처럼 한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핵화 사기, 이게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비핵화 사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김정은이 또 북한이 60년 거의 70년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 이제 겨우 완성해 놓은 이것을 이제 와서 다 쓸어버리고 미국이 뭐 아주 그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미국이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영철을 데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의 이 높은 빌딩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그 유혹을 했는데 북한이 그거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 200, 300만 명 아사자를 그렇게 놔두면서 죽어가게 놔두면서도 핵을 개발했습니다. 생명이 묻어있는 그런 핵 개발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핵 폐기 안 하는데 뭐 한반도 비핵화해서 자기들 거는 감춰두고 미국의 그런 미군 철수 그리고 또 미국의 핵 이 전력 자산들이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핵 우산까지 철폐하게 하고 이게 최종 목표고 그리고 조카 통일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비핵화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믿을 수 있고 김정은이 정말 앞으로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많은 보수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증거가 한미연합훈련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어제 난 기사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6월 19일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 가디언 연합 연습을 유예, suspend, 즉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8월에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후에 한미연합 훈련이 중단된 것은 1992년 팀 스피릿 중단 이후에 26년 만의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끌 경우 질질 끌겠죠. 네. 조금씩 살라미 작전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연합 훈련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 무용론을 불러서 미군 감축,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 훈련 지금 뭐 안 한다. 북한 비위 맞추고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안 할 텐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 쪽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사기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비핵화를 이뤄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아주 이 군에서도 진짜 탑 레벨에 있는 이런 분들이 요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져야 됩니다. 계속 인용하면 주한미군 대규모 합동훈련 대신에 부대별, 군별 위주의 중소규모 훈련만 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28,500명이나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올 것이라 이렇게 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조금만 나가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문정인 같은 사람, 정세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주도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여론을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진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에 계속 열심히 앞장서서 그렇게 인도를 할 겁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언론기고를 통해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이건 지난 4월 27일 이 문재인 씨와 이 김정은이 사이에 맺어진 그런 합의죠.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면서 적대 행위의 개념을 육해공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행위로까지 확대했다며 군사적으로 긴장만 준다면 그건 안 하기로 그렇게 이 판문점 선언에 적혀있고 그걸 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이 그간 군사적 긴장 조성을 넘어서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이렇게 매도해온 모든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할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뭐 육해공 모든 긴장관계 이것 여기 지금 군사적 긴장관계 한미연합훈련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천 전 수석은 북한이 만약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한 적대 행위의 개념을 대북 안전보장에 원용하는 데 성공할 경우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국가보안법 그런 것도 여기에 뭐 그 원용할 수 있겠죠. 네.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말할 거 없고요. 이는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영구 중단 약속을 받아내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군사적 긴장관계는 육, 해, 공 어디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바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북침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연합훈련을 전혀 못하게 되면 이건 뭐 한미동맹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에 대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을 동맹이 아닌 돈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책가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골수 사업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맹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못 보고 그걸 돈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보이니까 동맹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비단 한국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뭐 독일에서도 그랬고, 뭐 나토, 뭐 여기 또 뭐 그 G7 미팅에서도 그랬고,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이를 중단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네, 뭐 아주 그런 한미연합훈련을 프로바커티브라고 아주 도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북한의 김정은 하던 말이고 김정은 외 세상에 다른 어디도 안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자기가 잡아서 썼습니다.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방어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참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책가로 보기보다는 돈 문제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골수 사업가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집요한 무력화 전략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못하게 만드는 무력화 전략과 골수 사업과 미국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한미 안보 동맹이 연합훈련이라는 기초 안보 동맹의 기초 연합훈련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주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정말 불행하게도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이 남한의 문재인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덜거덕거리고 얼마나 지금 와해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201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사령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경영학 석사를 했고요. 시스템 관리 석사를 했고요. 유수한 미국의 4개 대학에서 4개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했습니다. 이 유명 대학에서 명예박사는 대단한 것인데 그걸 4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이 있는 장군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예전에 평창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그건 양해할지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뭐 지금 비핵화 외교적 협상이죠. 네.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우리 전력을 떨어뜨리겠다. 비핵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연합 군사훈련을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인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지장 전에 한국의 사령관으로 왔던 벨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미군의 생명을 한국인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두 나라 중에 어느 쪽이든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 스피릿을 중단한 그 사례. 그때 또 뭐 비핵화 협상 뭐 해서 나온 이야기죠. 네, 그건 절대 북한을 상대하기에 옳은 전략이 아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중지하고 이런 것들이 비핵화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최대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뭐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홀로 있죠. 네.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밖에는 없다. 이런 사람을 이제 매파, 뭐 아주 전쟁광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묘사해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론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존 볼튼 같은 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네. 전쟁 외에는 북핵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에게 그 열쇠를 주고 너희들이 열라고 하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핵화 사기가 왜 통합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꼭 친북, 종북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지난 2월에 일본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주로 이제 한국도 뭐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데서 모였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 거기 제가 이제 신학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마치고 이제 하루 그 니코 관광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릴 게 많아. 전쟁하면. 저쪽은 별로 없어. 절대 우리는 전쟁하면 안 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꼭 뭐 좌파, 뭐 꼭 그분들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 한국민의 무지. 아까 평화협정하면 평화 올 것처럼 천만에요. 평화가 오는 것보다는 전쟁이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이 20년도 안 돼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뭐 일소 불가침 조약, 또 독소 불가침 조약, 민회 조약, 1973년에 파리 협정, 이게 다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다 깨졌습니다. 1, 2년 후 혹은 뭐 몇 년 후 몽땅 깨졌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습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평화롭게 해보려고 맺는데 평화의 분위기, 평화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평화는 지켜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민의 그런 그 평화에 대한 갈망과 또 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왜 이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에 넘어갑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생명,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 이 민주당이 의석수가 뭐 51대 49, 뭐 그렇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충근 박사 같은 분은 이제 만약에 중간 선거에 저도 트럼프 대통령 뭐 별일 없이 잘 그렇게 대통령을 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지금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의회가 이제는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발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상식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지려고 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꼭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짐이 되어서 앞으로 이 2020년에 재선에 또 이제 성공해야 되는 그런 그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북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껏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다.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능력 때문에 평화롭게 되었다. 그 골치 아픈 북핵 문제가 결국은 해결돼.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죠. 그럼 뭐 그 중간 선거, 뭐 재선 뭐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갈망이 있으면 이 wishful thinking이 생기고 그렇게 됐으면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최선의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갈망하고 무지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지합니다. 뭐에 대해 이 북한 또 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성, 본질에 대해서 여태까지 경험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즉 처음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은 벌써 몇십 년 동안 미국과 이렇게 씨름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관료직을 유지합니다. 왜? 김정은도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한 3, 40년, 4, 50년 하지 않겠습니까? 4년짜리 그 민주주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축적이 되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되고 이런 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비핵화 사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지금 사기에 걸려들었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발을 뺄 수 있도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지 않고 빨리 발을 빼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살리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처럼 기도자의 자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깨어날 수 있도록 뭐 IMF 같은 그런 이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그땐 생각이 바뀌겠죠. 그땐 문정부 왜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또 뭐 어떤 그 군사적인 긴장 관계나 또 혹은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한국민이 안 깨어날 수가 없죠. 어떤 사건이 지금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어 깨워서 그들이 바른 사고를 하는 것이 지금 졸면서 운전하는, 졸면서 그래서 수면 운전하다가 진짜 아주 완전히 골로 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 의회와 국민 역시 우리가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반전을 갑자기 올 수 있는 이 반전, 대한민국의 반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낙심해서 이제는 나 태극기 집회 안 나가봐도 소용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주위 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내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하와이 뭐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 펄하버 진주만입니다. 여기가 아주 지옥의 아비규환으로 변했던 때가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일본이 기습적으로 진주만에 공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미 태평양 함대를 거의 아주 그냥 참혹하게 아주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일본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대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자를 깨웠기 때문에. 미국이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전쟁하러 가자. 그 전까지는 전쟁 안 하려고 했는데 고립주의였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전쟁터에 뭐 남자들이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내가 나가서 전투병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나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몰려오는 효과를 발했기 때문에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반전이 일어난 아주 순간이었었습니다. 약 2년 거의 한 3개월 이렇게 미국 없이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돼서 나치가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미국이 이제 이때 참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가 아주 반전되게 되죠. 이처럼 대한민국의 반전은 순간적으로 아주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 커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런 경험이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그냥 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반전이 턴어라운드, 방향 바꾸는 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반전이 있고 난 다음에 찬양에 나오는데 그거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제 애국 군대가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부수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 헌금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팔은 해외에서, 그리고 밑에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면 나중에 포즈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홈페이지에 조금 여기 보이시는데 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을 통해서 아주 쉽게 송금해서 저희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갚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점심 겸 저녁을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잘 사주셨어요.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네. 오셔서 함께 정보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나라를 함께 염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소리 위치해 있고 주소를 여기에 보여드린 주소를 참고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세계의 한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